독일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 수입 214억 유로 역대 최대 누적 1000억 유로 돌파. 독일이 2025년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인 214억 유로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0억 유로 증가한 수치로 제도 도입 이후 누적 수입은 1000억 유로를 넘어섰습니다. 독일 환경청은 이번 수익 전액을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후전환 기금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유럽 배출권 거래제와 국가 배출권 거래제가 수익 증가를 견인한 핵심 축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난방과 교통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배출권 거래에서만 약 160억 유로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수입 증가는 이산화탄소 톤당 가격이 45유로에서 55유로로 인상된 점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유럽 배출권 가격 또한 톤당 평균 73.86유로로 상승하며 전반적인 기후 정책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국가 배출권은 경매 방식으로 전환되며 가격은 최대 65유로까지 형성될 전망입니다. 독일은 확보된 막대한 재원을 바탕으로 교통과 건물 부문의 구조적 배출 문제 해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독일 열차역 내 폭력급 증철도 직원 하루 평균 5건 공격받아 독일 철도 직원과 연방경찰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가 2025년 들어 역대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방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까지 철도 직원이 입은 신체 공격은 하루 평균 5건에 달했습니다. 협박 사건까지 포함할 경우 하루 평균 9건, 총 2,987명의 직원이 범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중상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폭행도 300건을 넘어서며 현장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연방경찰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 같은 기간 9,329명이 폭행, 협박, 공무집행 방해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체 공격의 약 절반은 지역 열차, 승무원에게 집중됐으며 청소 인력과 서비스 직원도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독일 철도는 승객 접촉이 많은 직원들에게 보디캠을 단계적으로 지급하며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또한 2026년을 목표로 기차역 내 보안과 청결을 강화하는 3대 즉각 대응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독일 북부 지역 농민 메르코스르 협정 체결 반대 시위에 나서 독일 북부 지역 농민들이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스르 간 자유무역 협정 FTA 체결에 반대하며 대규모 트랙터 시위에 나섰습니다.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주와 브란덴부르크주의 농민들은 주요 고속도로 진입로를 봉쇄하고 협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협정 타결 시 남미산 저가, 쇠고기와 설탕 등이 대량 유입되어 독일 농가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시작됐습니다. 농민단체 란트샤프트 페어빈둥은 독일 농업의 매각과 다름없다며 정치권이 농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EU와 독일 정부는 이번 협정이 자동차와 기계 등 산업 전반의 수출을 활성화하고 중국의 남미 영향력을 견제할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25년간 협상되어 온 이 협정은 체결 시 인구 7억 2천만 명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수입 급증 시 긴급 제동장치와 환경기준, 준수 등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농업 붕괴 우려는 과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럼에도 농민들은 남미와의 규제 차이로 인한 불공정 경쟁을 지적하며 트랙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찬성으로 돌아서며 협정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프랑스와 폴란드 등 유럽 전역의 농민들도 연대 시위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독일 정부는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비용 상승, 완화와 관료주의 타파 등 정책적 대응을 약속했으나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농민들은 침묵하면 미래는 없다며 협정 최종 서명 전까지 투쟁 수위를 높여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독일 겨울폭풍 엘리 상륙 북부동부 교통 대혼란 우려. 독일 전역이 강력한 겨울폭풍 엘리의 영향권에 들어가며 당국이 비상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독일 기상청은 1월 8일 밤부터 1월 11일까지 북부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폭설과 결빙이 나타날 것이라 예보했습니다. 이미 니더작센주에서는 빙판길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함부르크 쾨브란트 다리는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함부르크와 브레멘 등 주요 도시의 학교들은 휴교를 결정하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독일 철도는 북독일 노선의 열차 운행을 축소하고 승객들에게 수수료 없는 일정 변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상 역시 발트해 연안의 폭풍 해일 경보가 발령되었으며 푸켓 주요 섬을 잇는 페리 운항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연방교통부는 6,300여 명의 제설 인력을 투입했으나 시민들에게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의료계는 빙판길 낙상 환자 급증에 대비해 응급실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단체들은 이번 한파가 노숙인들에게 생명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긴급 보호시설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당국은 폭풍 엘리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교통망 마비와 안전사고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독일 전역은 당분간 폭설과 강풍 속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겨울 사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독일 주거 트렌드 변화 수십 년 만에 주택 크기 축소 전망.
독일에서 수십 년간 지속된 주택 면적의 증가세가 멈추고 본격적인 축소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독일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향후 독일의 평균 주거 면적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1965년 69제곱미터였던 평균 주택 면적은 2024년 94제곱미터까지 늘어났으나 현재는 정체 국면에 접어든 상태이고, 연구진은 신축 아파트 규모가 이미 작아지기 시작해 2050년에는 평균 면적이 약 88.5제곱미터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 요인으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증한 1인 가구와 고공행진 중인 부동산 가격이 꼽힙니다. 현재 독일 전체 가구의 41%가 1인 가구이며 베를린 등 대도시에서는 그 비중이 절반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치솟는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가구가 늘면서 건설사들도 수익성이 높은 소형 주택 공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여전히 과거보다 넓은 면적을 유지하고 있어 주거 형태별 양극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을 독일만의 현상이 아닌 일본, 노르웨이 등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추세로 보고 있으며, 작은 주택으로의 전환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